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와 재활체육은 김사부와 함께 사회복지사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보상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을 하고 강제 가입 방식이며 자진 신고 및 자진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불의의 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분산시켜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법적인 제도입니다. 무과실 책임주의며 사용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전 예방적인 반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후 대응적 대책인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을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모든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 유지, 보험료 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에 징수금의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및 청구의 심리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 운영,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 요양 및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 검정 및 보급,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의 예방사업,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이 법에 의하여 중복하여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이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증 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퇴근이란 업무와 관련하여 거주지와 업무 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업무 장소에서 다른 업무 장소로 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위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을 합니다.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서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서 평균임금을 증감합니다. 다만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상급여는 제외를 합니다.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를 하며 해당 근로자의 근로상태가 특기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이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고용정책기본법의 고용구조 및 인력 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를 초과하거나 2분의 1보다도 적으면 그 최고 보상 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 임금으로 하되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을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도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 기준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을 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간주를 합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상 사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에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의 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 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서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입니다. 출퇴근 재해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간주를 합니다.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에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에 사고 및 그 후에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가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간주를 합니다.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의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하거나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하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유족급여와 장례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공단은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에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이 되면 그 급여를 받은 사람이 선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만을,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를 합니다.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이 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요청을 받은 공단은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확인이 되면 그 내용을 산재보험의료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요양급여에 신청을 한 사람은 공단이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받은 사람이 본인 일부 부담금을 산재보험의료기관에 납부한 후에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본인의 일부 부담금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추가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도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더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 기간 중 일정 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 임금의 90%에 상당하는 임금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보상기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에 휴업급여는 산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하거나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애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 규정하는 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의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장애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애보상연금액, 즉 산정한 장애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애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70%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재요양 기간 중에 휴업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장애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장애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장애급여는 장애 등급에 따라서 장애보상연금 또는 장애보상 일시금으로 합니다. 장애보상연금 또는 장애보상 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다만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 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애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애급여 청구 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애보상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장애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을 하면은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5%의 범위에서 이자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장애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에 각각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장애보상 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장애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장애 등급 또는 진폐 장애 등급이 변경되어
장애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수급권은 소멸이 됩니다. 공단은 장애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애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애 등급 또는 진폐장애 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애 등급을 재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애 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애 등급에 따라서 장애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등급의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 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애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장애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도 그 연금을 지급을 합니다.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애 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애 상태에 해당하는 장애 등급에 따라서 장애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험급여의 종류 중에서 간병급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재산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와 재활체육은 김사부와 함께 사회복지사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